제가 뭐라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한껏 몽글몽글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네, 몽글몽글한 만큼 소리 좀 질러보세요. 네, 저는 영화 끝나고 나니까 저 바이러스 나도 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런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영화 만들어주신 배우님, 감독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씩 올라오시는 동안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배두나 배우님, 김민석 배우님, 장미아 배우님하고요. 이왕 쓰고 여치하시고 강한강 배우님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할까요? 네. 또 이렇게 개봉일에 객석을 가득 메우신 관객분들과 마주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아마 네 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말씀, 소감 함께 묻어서 여쭤보고 한 분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에서 옥택선 역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균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우 역할을 맡은 장기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연출을 맡은 강희관입니다. 오늘 너무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먼저 여쭤본 다음에 말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하실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영화의 매력을 처음 느끼신 게 아마 첫 장면부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두나 배우님한테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가 처음에 막 그 소개팅으로 시작해서 너무 유쾌발랄하고 깜찍하고 이렇게 막 우당탕 소동극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바이러스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처음부터 보여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분위기 이런 거에 요체가 배우님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저 배우님이 이런 좀 생기말랄한 역할 하시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인데 너무 반가웠고 배우님도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배우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극 초반부터 완전 극적인 변화를 겪는 역할인데다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이야기의 톤 같은 거를 맞춰야 되니까 고민은 엄청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고민을 제가 뭐 엄청 많이 하진 않았는데 뭐 지금 이게 찍어놓은 지가 좀 지나서 어땠더라? 기억을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은 그 감염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우당탕탕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감염됐을 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것인가, 네, 어느 정도 선을 맞출 것인가. 그거는 진짜 왜냐면 전례가 없는 맞아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뭐랄까 그 원래 택선 그 바이러스 감염 전 택선의 어떤 되게 좀 뭐랄까 좀 우울한 분위기나 아니면 진짜 연애세포도 없이 막 되게 시니컬한 그런 모습은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요? 예, 하면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게 좀 이렇게 들리면 이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세뇌를 해놓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좀 저도 모르게 예, 푼수가 좀 돼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냥 웃음이 막 나고 연기가 나고 막 애교도 막 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20대 때는 좀 저런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평상시에 약간 시니컬한 모습도 있지만 상당히 그 오지랖 넓고 분수기도 좀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예,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막 로맨틱 코미디 찍으시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 반갑다고 해서 느끼실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진짜 이게 처음에 약간 그런 시니컬한 모습에서 막 이렇게 설렘에 들뜬 모습까지 이게 잘못하면 진짜 튈 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보면서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배준호 배우님이 앞으로 이런 거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거 원하시면 박수. 많이 나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윤석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제가 대충 따지면 한 3분의 1쯤 지난 다음에 이균 박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균 박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그 택선이 바이러스에 들뜨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 말랑말랑한 이야기 더하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뭐 이 백신 개발과 뭐 추격전과 음모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두 가지 축이 이제 이균 박사가 나타나면서 더 뚜렷해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이제 감정이 쌓이는 것까지 해서 그 두 줄기를 이렇게 풀칠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시는 것도 이제 배두나 배우님이랑 주고받는 연기하면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제가 맡은 이균 박사 이 캐릭터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그 박사죠. 굉장히 어떤 굉장한 박사. 아니 맞잖아요. 맞아요. 권위자. 아니 이 연구, 그러니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로지 이 한쪽을 희생을 한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그 인간의 우울증, 과연 이 우울증이 이런 화학적인 어떤 그 약으로는 계속 너무 부작용이 많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비하인드가 나오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 생물학적인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이런 박사의 진지함과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 좀 허당스럽고 뭔가 좀 좀 믿음이 좀 그다지 안 가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갔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톤에 맞춰 나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아귀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하지만 곧 나오자마자 선글라스를 벗고 난 뒤로는 계속 멋있게 얘기를 해도 다 믿지도 않고 거짓말이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동해서 오인경 씨한테 이제 싸대기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세게 맞고,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는 박사님은 아니구나라는 허허실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가 어떻게 이 영화의 관람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택선의 또 목숨을 지금 가지고, 이게 물론 코미디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집중력은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됐고, 그 두 가지 노선을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지한데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진지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 네. 그래서 좀 보면서 발굴하는 재미가 있는 캐릭터였달까?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기하 배우님이 아마 찍으시기는 영화가 이게 제일 처음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뮤지션으로서도 보여주시는 약간 구성진 매력?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구성진 매력이 영화에도 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고사를 하시다가 김윤석 배우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제가
장기 얼굴들 활동을 좀 마무리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뭐 해외에서 그냥 여행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영화를 좀 찍어볼 생각 없냐. 그래서 한 몇 초 동안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했던 기억이 있고, 일단 저는 이제 의외의 일이 인생에서 벌어지면, 그러니까 연우에게도 의외의 일이 벌어지면 일단 뭔지 보자라는 그런 주의다 보니까 일단 대본을 받아봤는데 전 대본 자체는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뭔가 생각보다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거 내가 좀 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뭐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우리 영화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일 허투루 하는 사람들 아니고 여기서 판을 다 깔아줄 테니까 장기하 씨는 여기서 그냥 놀다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윤석 배우님이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자고 하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는 동안에도 정말 즐겁기도 즐거웠고 배운 것도 많아서 그때 말씀을 듣기를 되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너무 괜찮은 멘트다. 누가 거절하는 사람한테 수락하게 만들기에 나 그렇게 허투루 제안한 거 아니다. 판을 깔아줄 테니 놀다가 가는 마음으로 해라 이러는 거. 어떻게 평소에 그런 멘트로 섭외하십니까? 일단 처음에 연락이 된 게 이제 그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낮이었다면 거기는 밤이었어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나이트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해가지고 장기하 씨 좀 조용한 곳에서 다시 통화합시다. 막 구텐 모르겠, 구텐 아벤트 막 이러면서 막 그랬나요? 나이트인지 술집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흥회장.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때가 밖에 있을 때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베를린에서 베를린인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용해지고 난데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냐면 혹시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었나? 이건 농담입니다. 이것도 제가 기억을 못하나 그랬어요. 반장도 하긴 했어가지고. 근데 사실 반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을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가 딱 보니까 장기하 씨가 부반장이라도 뭔가는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울린다. 뭔가 이게 모범생이었다가 또 엉뚱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장기하 씨 오랜 팬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팬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된 팬이에요. 여기 장기하 씨 플래카드 들고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오래된 팬이고 계속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듣고 이러면서 저 사람은 충분히 연기자로 그냥 와도 될 사람이다라는 평소에? 확신이 있어서 이제 감독님한테 추천을 한 거고. 근데 뭐 그건 여쭤없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희가 반성이 될 만큼 정말로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팅 디렉터로서 한 건 하셨네요. 박수. 그럼 장기하 배우님께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개봉은 먼저 했지만 지난해 할리우드 진출자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도 연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얻은 김윤석 배우님이 인증하신 그런 자신감이 큰 미천이 된 건가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개봉 순서는 이제 패스트 라이브즈가 더 먼저 나왔지만은 바이러스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카메오 하자고 하셨을 때 카메오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뭐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도 뭐 잠깐 나왔지만
생각보다 좀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아니 그 독일 라이트가 아니고 독일 인디 밴드가 공연하는 거를 보러 갔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 인디 밴드들 연주하는 연주를 보고 있었어. 아니 클럽도 가긴 갔었어서 근데 이제 어디인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뭐 간대를 안 갔다고 하진 않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김윤석 배우님이 농담이랑 진담의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반드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셨으니까 이게 영화의 줄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제 사랑에 빠진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연구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뭐 추격전, 음모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쓰고 연출하시는 내내 이거를 어떻게 이 영화만의 좀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고민하셨을 지점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네, 좋은 질문이었고요. 글쎄 근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스스로도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다르게 행동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관계의 변화 이것이 사실 이 얘기를 만드는데 주요한 스토리 라인이고요. 그것을 행해 나가는데 이게 어쨌든 약간의 딜레마가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어쨌든 택선이는 반점이 안 나타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스피리도 죽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보여드릴까 당연히 그 지점이 가장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 데서는 중요한 것이었고 더 크게는 지금 좀 그렇다고 해서 막 추격 라인이 막 극악무도하게 결국 알고 봤더니 뭐 엄청 이것은 다 사실 누구의 뭐였고 이런 그런 식의 라인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거보다는 어떤 관계들이 변해가는데 그것이 어쨌든 병이라는 속성 때문에 누군가는 추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퍼지면 안 되니까 또 택선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제를 구하려면 이균에게 자신을 맡겨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 상황 위주로 이야기를 꾸려갔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약간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느 정도의 증상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 가장 좀 이것이 뭐 지금 이제 만약에 영화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막 진짜 톡소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감염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수천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을 한 영화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보여드릴까 이 지점이 가장 고민되고 그런 것들의 선택이 이번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때 마지막 장면이랑 이어볼 때 이 영화가 좀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 그런 지점이 뭐였냐면은 감독님께 이어서 여쭤보면요. 이게 사실 그 톡소바이러스가 되게 직접적인 사랑에 대한 은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열렬히 좋아지는데 갑자기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다 사랑할 때 겪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택선이 처음에는 이제 사고로 우연히 그런 증상에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너는 처음에는 사고로 그랬는데 너 그 모든 사랑의 과정을 이제 네 선택으로 하고 싶어? 그 길을 걷고 싶어? 사랑할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택선의 대사에서도 알듯이 이병 아니었으면 이런 건 좀 몰랐을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깰까? 병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너무 좋았을 때 그걸 어떻게 선택할까? 그리고 또 그걸 다 보셨으니까 말미에 보면 이제 택선이 저는 약간 조금 균형감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면 이제 또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번엔 답은 해주잖아요.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이후에 이제 이균 박사를 만나서 이후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알아간다 이런 정도의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라인이에요 이 얘기가. 사실은 이균 박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균 박사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집도 가고 뭐 이렇게 결혼식에 가는 것도 이균 박사 부모들도 많고 꼭 굳이 거기 안 가도 될 텐데 어쨌든 이 과정 전체를 통하면 나중에는 이균 박사 택선 집도 처음에 나왔고 이균의 직업 그리고 주변 인물들도 다 택선이 알아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배두나 배우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야기에 이렇게 두 축이 있구나 이균 박사님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은데 사실 중반 이후로는 두 분이 만들어내는 주고받는 케미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다 잊고 그게 너무 재밌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귀여운 그런 케미스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배우님이 지금껏 연기하신 배우님 중에 김윤석 배우님이 호흡이 진짜 제일 잘 맞았다고 하셨던데 조승우와 더불어. 빼먹으면 안 되겠다. 네, 조승우와 더불어 김윤석 배우님이 진짜 좋으셨다고. 네. 제가 하도 그동안 비밀의 숲 때문에 조승우가 나의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요. 지금 바이러스로 사실은 윤석 선배님한테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한테는 진짜 기둥처럼 저희가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캐릭터를 이게 진짜 이 없는 바이러스를 심지어 상큼한 영화고 이게 착한 영화인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로 선을 맞춰야 살짝 그 분위기가 맞을까 이렇게 녹아 들어갈까 할 때 저는 그 선배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힌트를 많이 받고 좀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씬마다 함께하면서 네, 그리고 진짜 그렇죠. 정신적 지주였죠 거의. 네, 뭐 택선도 이균이 약간 거의 정신적 지주였겠지만 이균은 저를 실험체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되게 의지했죠. 그럼 이에 대해서 김윤석 배우님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더불어서 이것도 답해주세요. 아까 발굴하는 재미가 있는 이균 박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각조각 영화에 나오는 정보로 미루어 보면은 제가 그냥 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균 박사는 입이 거친 영희를 화끈하고 섹시해서 사랑했는데 이균 박사 말로는 더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서 영희 말로는 시궁창에 버리고 떠났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다신 안 속아라고 마음먹어 놓고서 번번이 희망을 붙잡는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뒤로 갈수록 좀 낭만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셨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규는 택선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휘어잡는 이제 영희로 나오는 오연경 씨 한때 이제 이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남을 안아준다기보다는 남한테 안기고 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제 그 감당이 안 되죠.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이제는 결혼을 하든 아니면 이 연구가 성공을 하든 근데 뭐 하나가 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도망가는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냈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고 있으면 가만히 보면 잘 삐져요 이 사람. 왜 놀리고 이러면 잘 삐지잖아요. 삐짐도 잘 받고 잘 토라지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이제
보완작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 예. 하지만 이제 끝까지 본인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역시나 이 사람은 환자고 나는 이 환자를 고쳐야 되는 의사니까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안 된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 행동이나 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감염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나조차 의사인 나조차 이걸 착각해서 내가 사랑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이제 계속 이제 줄타기 하듯이 넘나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구엽다는 모습이. 그래서 같이 저는 근데 제가 왜 귀엽다고 얘기하기보다 구엽다고 얘기하고 싶냐면 되게 그 케미가 은근하게 드러나는 그 맛이 뭔지 아시죠? 보셨으니까 막 네, 아이 감사하다. 약간 뭔가 둘이 쿵짝쿵짝거리고 엄청나게 무슨 사건을 터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감정이 쌓이는데 은근히 근데 그걸 또 자제는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택선도 헷갈리고 병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둘이 되게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맞물리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배우님도. 구엽다고 하는 게 저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구엽다고 하는 것좀 싶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네. 그건 오해. 그렇죠. 조심스럽죠. 두 사람 다 조심스럽고 특히 거기서 이제 수필에 이제 낙골당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영화에서 좀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날 떠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막 확 돌려서 막 안고 막 뺨 때리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런 거는 젊으신 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주저하면서 혹시나 하메나 만약에 혹시 요한한 기억이라도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저희도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그럼 장기하 배우님께 이거 여쭤보고 객석에 질문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윤석 배우님의 선구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느 캐릭터가 본인이랑 닮은 점이 많다고 그래서 연기할 수 있었다고도 하신 것 같던데 일단 초등학교 때 반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도 좀 보내시나요? 그건 안 닮았습니다. 네. 단체 문자는 진짜 안 보내는 편이긴 해요. 그럼 어떤 점이 닮았다고 생각하셨죠? 이게 약간 인생의 스토리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나름대로 할 일 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소동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그냥 모르겠어요. 영화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좀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냥 뭐 자기 할 일 하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슈퍼항체를 가졌는데 평범하진 않죠. 저는 뭐 항체도 없고 심지어 감염도 안 됐고 근데 이 상황 엮인 상황 자체가 특이해서 어떤 특이한 리액션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되게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싫은 게 아니라 그쪽을 상상을 잘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노래를 하고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랑 또 영화까지 찍게 되고 참 인생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뭐 그냥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저는 늘 뭐 할 일 하고 그냥 뭐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좀
적당하게 해결하고 이러는데 연우도 이제 나중에 잊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야 이 병원이 이게 인권에 문제가 있네. 결국은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역할 하죠. 뭐 그런 저는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그런 공통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유의 구성진 매력이 살아있나 봐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영화의 원작이 됐던 이지민 작가의 청춘극한기 질문하신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저 맨 끝에 저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오늘 9번 끊어가지고 다 봤는데 오늘 연차 반차 내가지고 와가지고 스타트 끊고 아까 무대에서 다 돌고 지인도 같이 지금 영화 보고 있어요. 지인은 지금 다른 간에서 영화 보고 있고 나는 이제 집이가 만성이 돼가지고 같이 올라했는데 못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적인 거가 아니고 우리 저 옥택선님께서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 이균 박사를 바이러스를 톡소 바이러스를 개발하신 이균 박사를 좋아할 건지 아니면은 초등학생 동창이면서 자동차 딜러인 김연우를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안 나왔지만 모태솔로이면서 하나 연구원이신 우리 필수. 수필 세 분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우리 옥태선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분은 세 분 중에 누구랑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사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지금 옥택선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분나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옥택선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옥택선으로 옥택선으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세 남자와 함께 단체 소개팅을 한다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걸리지 않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손들기. 손들기? 관객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요. 앙케이트. 투표를 하자고 하시니까 웃기 좀 표시면 아니 근데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옥택선이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 단체 소개팅으로 세 남자와 함께 만났는데 나는 이균 박사랑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지금 장기하 씨 팬과 저의 팬들과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대격돌. 네. 그러면 네 연우와 이어졌으면 좋겠다. 연우. 그리고 수피디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다 골고루 나오는데요. 수필이 맞네. 그러네. 김희원 씨랑 김희원 씨랑 문성호 선생님도 계신데. 그거 너무 무인도스러운 그런. 연구소장이에요 그 사람은. 네. 너무. 연봉이 제일 그거는. 높은. 그리고 특히 김희원 배우님은 염혜란 배우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옥택선은 누가 좋을까? 나는 옥택선 이건 뭐 누구건 모르겠지만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 설정이 없잖아요. 네. 아무나 만나. 그 수필이는 갔어요 이미. 보냈고 연우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결혼했어요 얘. 사실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국회도 지가 받아놓고. 사실은 그래서 택선의 마지막이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연장자랑 맺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접수. 네. 누가 가장 택선이를 사랑해 줄 것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그 헷갈렸던 지점이 언제 연우에서 박사님으로 간 거지? 약간 그 지점에서 약간 뭐 자연스럽게 박사님이랑 많이 붙어 있으니까 또 이제 호감이 생겨서 또 사랑에 빠진 거겠지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 증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거든요. 저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자꾸 날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우든 아니면 박사님이든 의지하게 되고 막 좋아하게 되고 요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수피리하고는 하룻밤을 같이 새죠. 딴방에서. 연우하고도 하룻밤을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같이 보내죠. 저는 2밤을 같이 보내요.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제일 가는 병원 갑자기 실험실에서 경쟁심을 하룻밤을 보내고 그다음 연구소에서 가장 저를 오래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기서 레슬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옥택성과 키스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한 키스잖아요. 그것도 그 정도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많지만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자기 매력 주장. 발산. 매력 발산 자기 주장. 좋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네. 감독님 한 분 골라주실래요? 저기 아까부터 여기 첫 줄에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모자 쓰신 분 말씀하시는 네, 흰모자 쓰신 분. 감사합니다. 저 지목해 주셔서. 네, 저 장기하님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문 배우는 아니시잖아요. 혹시 뭐 NG나 촬영장 에피소드 뭐 재밌는 거 저희랑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 제가 한 9회차 정도를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진짜 떨리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진짜 떨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사람 긴장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윤석영님께서 분량이 없으신 촬영하시는 일정이 아니었는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셨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컷 하나 가면은 오셔가지고 손을 좀 가만히 있으니까 손을 좀 가만히. 저는 손을 전 원래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손을 많이 움직여요. 노래할 때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 없이는 이게 잘 말이 안 돼요. 근데 손을 가만히. 근데 찍어놓은 걸 보니까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거 그날은 뭐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누르고 연기를 했고 그다음도 진짜 손을 가만히 그러니까 뭐 좀 안 움직이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네.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 직업상의 캐릭터하고는 되게 잘 어울려요. 손 움직이시는 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약간 좀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필요할 때는 움직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살짝 올려놨더라고요. 예,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앵글에 손이 걸리지 않게 조용히 싹 오케이 됐어. 나 프로시다.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린 스크린 앞에서 운전하는 거 찍을 때 이거는 촬영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컷하고 촬영 감독님이 연우 왜 손을 자꾸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실제로 좀 4K 남컷인데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실제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거를 실제 운전할 때는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차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의 안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숙지를 하고 이제 후반부에
뭐 이렇게 두 분 태우고 가는 씬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거를 활용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별로 안 움직여요. 그것도 실제 촬영도 좀 후반부였어가지고 그렇게 좀 찍으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린 매트를 대고 이제 운전하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 이게 하다 보면 저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뭐 차 한 수십 대 쳐갖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영화 볼 때마다 운전 장면 나오면 손을 보시겠다. 그럼 처음 찍으신 장면 뭔데요? 첫 회차 장면 뭔데요? 첫 회차가 제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차 파는데 그러니까 배두나 씨랑 처음 같이 찍은 거는 그 택선이가 와가지고 연우야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맞고요. 근데 저도 그게 첫 회차였는지 아니면은 다시 그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안 열어주는 장면이 첫 회차였는지. 잡혀 들어가는 장면. 잡혀 매장 안. 네, 매장 안을 더 먼저 찍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 매장 안이 첫 회차였다고 합니다. 네. 다시 보실 분들은 그 장면에서 장기하 배우님이 손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배두나 배우님이 한 분 선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요 앞에 아까부터 계속 써주셔서 개인적으로 배두나 배우님 팬인데 골라주셔서 감사드리고 두나 배우님 너무 러블리하게 나와서 N차 무조건 할 거고요.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영화 보는 여쭤보신 분 없으세요? 궁금하다거나? 네, 러블리한데 궁금한 건 없어요. 그냥 고백, 그냥 사랑 고백. 아, 사랑은 고백이다. 영화 보면서 저는 저희가 겪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떠올랐고 그거를 의식하고 만들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촬영하고 만드신 게 2019년이라서 벌써 코로나 전에 다 하셨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개봉이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방호복도 그렇고 슈퍼항체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저희가 겪은 그 코로나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몰입되었다고 느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좀 도움이 된 건지 코로나가. 역시 배두나 씨 팬이어서 너무 이해력이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구상하고 촬영은 코로나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편집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편집을 좀 뒤로 미루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저는 사실 영화가 좀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고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균 박사님 같은 경우 이건 좀 영화와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본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전공하시고 이후에 바이러스를 연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의사 과학자가 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박봉이어서.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대접을 받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좀 많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튼 그런 좀 과학적인 얘기를 실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좀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려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어쨌든 가상의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고 증상은 뭐였고 감염 공명은 뭐고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할 거고 백신은 어떻게 할 거고 어디서 연구할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프로 차트를 짰고 그것을 이제 실제 장소에 가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금 와서 보면은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게 처음에 이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무슨 바이러스인지 몰라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여서 공기 감염까지 대처해서 나오는 바람에 보호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톡소라는 걸 이제 나중에 연구소장이 알게 되잖아요. 톡소네 우리한테 나갔으니까 이러면서는 그 다음 신들을 보시면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 공기 감염을 안 된다고 이제 이균 박사가 얘기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처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럴 때 이제 PCR 검사도 하게 되고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PCR 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전에 개봉했으면 어쩌면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대한 게 확 현실감 아니면 좀 더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개봉해서 그런 면은 훨씬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더 올라가서 더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윤석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나의 세로토닌님께. 네, 저는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여러 캐릭터를 너무나 잘 소화하시고 표현하셨는데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닥을 잡아서 완성해 가시는지 과정이 궁금하고 김윤석 배우님께 사랑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분 제 팬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아, 너무 어려운데. 저는 너무 포괄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가까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로 비유를 해서 그냥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8, 90년대 때에 이제 미국 영화겠죠. 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나 되게 재밌는 영화들 있잖아요. 로맨틱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어라든지 이게 이제 그리고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되게 블랙 코미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웃기는 것보다는 상황이 주는 코미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작품이 저를 이제 끌었던 어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사람 냄새가 나고 또 완벽한 어떤 그런 멋있고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어딘가 좀 모가 나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이 만나서 또 좋은 또 현상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좀 이렇게 훈훈한 그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좋은 예를 들자면 이제 미성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아마 역시나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영화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한 영화인데 제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글쎄요, 내가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요? 가장 힘들 때 나를 버텨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여유는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네. 우와. 네. 그럼 마지막 관객 질문을 장기하 배우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저 뒤에 V 2개 들고 계시죠? 양손으로. 네. 고맙습니다. 선택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장기하 배우님, 이 영화 찍고 이후에 삶이 많이 정말 달라졌잖아요. 음악 감독도 처음 해보고 또 해보고 음악 감독 상도 받고 공중도 날아다녀보고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찍었을 때 연기자로서의 내 모습을 대하는 그 자세랑 지금 2025년에 연기자가 다시 된다면 어떤 작품에 선택받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원작이 있는지 몰랐어서 주인공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궁금해요.
제가 먼저 아까 그러니까 질문이 그래서 찍을 당시에 배우라는 곳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것과 지금 만약에 지금 뭐 배우로서 기회가 생긴다면 뭐 어떤 역할을 맡고 싶냐고 그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창작과 표현에는 이제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음악을 하는 순간이든 뭐 이제 영화 음악을 하는 순간이든 배우로서 뭘 하는 순간이든 뭐 차이점 어떤 형식적인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차이점에는 전문성의 영역이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어떤 창작과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과 표현을 업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게 작업자도 어떤 인연으로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뭐 인연으로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저는 시트콤도 만났었고 이제 영화도 만났었고 음악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를 만난 적도 있고 뭐 한데 늘 저는 그냥 그 길목에 어떤 그 작업이 딱 마주쳤을 때 나랑 좀 연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하는 음악에 좀 깊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악 외에 다른 걸 오히려 좀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으로서. 근데 그건 또 미래라는 걸 모르는 거니까 뭐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리고 뭐 맡아보고 싶은 역할은 저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내부자들의 조우진 배우님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우처럼 할 일 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그쪽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를 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말투로 하면은 좀 무서운 악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웃기면서도 뭐 약간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그 원작을 책을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실제 원작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선, 이균, 연우, 수필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원작이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영화 비교해 보시면서 이런 버전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출발은 똑같겠지만 영화는 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니까 기념을 하기 위해서 배우님, 감독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단체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럼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사진 찍고 퇴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첫날이에요. 저희 개봉 첫날이어서 무대 인사하면서 결국 이제 이 GV로 이제 오늘 회사 하루 일정이 끝나는데 뭐 언제나 이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이 말을 좀 해줄 걸 그랬나 뭐 이런 아쉬움도 남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자리가 훈훈한 이 자리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영화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를 촬영을 하고 나서 되게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되고 활용이 됐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영화 배우로서 이렇게 해봤는데 첫 기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랑 작업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영화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버선발로 가중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물론 저 개인을 맞아주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아무튼 영화를 첫날부터 봐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선의 병에 걸린 가짜 사랑을 당한 그 허당이었던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이균이 용기를 내서 막 텍선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랑 또 그냥 우연히 휘말려서 모든 사건을 해결해버리는 연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내가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내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상상을 좀 하시면 훨씬 좀 훈훈하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지 않으실까. 아까 유나 씨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상상만 해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의 힘이 샘솟아서 주변 사람들 스스로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톡소 바이러스는 영화 보면 걸리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럼 앞으로 모시고 네,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앞으로 가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할까? 혹시 앞에서 보면 좀 예쁘게 다들 플래시 좀 켜주실 수 있으세요? 오, 너무 예뻐요.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번 찍는 게 좋겠죠?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시는 동안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개봉일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톡소 바이러스도 많이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